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을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정의당의 선대위원장도 맡으셨다고요? 네, 녹색정의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월요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예. 네. 그러면은 어떤 전략입니까? 이 녹색정의당의 선거 전략은? 살려만 주십시오. 그냥 목숨만 부지하게 살려만 주십시오.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밀리면 이제 20년 진보 정당의 그 역사를 가진 정당이 이러는데 이거는 정의당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인데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말할 정도가 된 뭐 그 있잖아요? 경위가? 네. 지난 4년간 여의도 정치에서 정의당 정치라는 게 거의 자해적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제대로 내부 관리도 못했고, 네. 이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맨 앞에 서 있던 창끝 정당으로서 과거에 그 선명한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비정규직들의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거든요. 그 우리 사회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정당이 정의당인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거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당도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지 못하고, 네. 이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원내 정당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다 선거 전략에 쫓아가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비례 그 명단이 나왔던데요. 정의당도, 녹색 정의당도. 예, 지금 계속 후보 선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좋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중적 스타는 아니거든. 이제 이런 점들이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참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해와셨던 진정성이 있는 분들인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이 제일 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백사자머리님께서 노회찬이 없는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심상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워낙 많이 들으셔서.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슈 들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둘러싼 야권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 네. 야, 우리는 철회 같은 건 없다. 이거는 새 축이 우리를 죽이려고 야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선용 공세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도피성 출국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고,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해 대는 것은 실제로 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번 총선에 이기려고 민주당이 언론하고 같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종북 세력들하고 지금 작전 피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참 아주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YTN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실명도 아니고 관계자라 그러면서 공수처와 좌파 언론과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네, 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도피용이 아니라면 왜 시드니로 안 가고 1000km도 넘는 데로 몰래 가며 돌아서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긴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내정됐다는 건 비밀이었어요. 근데 MBC에 단독 보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됐다는 사실도 모르게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우연히 언론에 보도된 게 3월 4일경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언론 보도 나갔는지 내부 조사도 시작했을 거예요. 또 잡아내는 거예요? 색출? 네. 누가 거기다 꼰질렀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죠. 오마이뉴스의 그 외교부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자체 그 투표가 있었는데 96.4%가 이건 잘못된 대사라고 했고, 그다음에 외교부 직원들이 이제 그 익명 그 게시물에 저런 도망자를 대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호주 대사관의 직원들이 안쓰럽다. 아니 지금 외교부의 내부 정서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솔직히 외교부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은 잘 보면은
이종섭 대사가 바로 대사로 내정돼 곧 출국될 예정이라는 이 삼삼한 특종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외교부 라인도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최근에 어떤 관계자가 출국 금지 우리 반대했다. 야, 해제를 반대했다. 이것도 언론에 인터뷰에 응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약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사글이 다 조져. 총선 앞두고 이거 막아.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방향을 잡고 이제 YTN에 이걸 흘렸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YTN 관계자 얘기를 부인을 안 하는 걸 봤을 때 네. 이것은 실제 본심을 언론에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황상무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 MBC한테 어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 내가 정보사 출신이다. 그 정보사에서 1988년에 한 경제신문 부장을 식칼로 칼침 테러. 이 사건을 얘기했는데 회칼 사건. 회칼 사건. 그게 뭐냐면 오홍근이라는 그 경제부장이 월간 중앙에 기고한 청산해야 될 군사문화라는 장문의 칼럼을 보고 정보사령관이 요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오홍근 부장의 집 앞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면 깊이 4cm에 30cm 길이의 상처였으니까 너무 깊어요. 어마어마한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혼내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MBC 잘 들어라고 한 얘기는 이 이종섭 장관 이 파동의 시집발이 MBC 보도로부터 시작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시민사회 측이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아니 지금 눈이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상대로 그 시민사회 수석이 완전히 눈동자가 돌아간 게 이게 MBC와의 바이든 날리면 제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과 공수처 민주당의 합작에 그 언론은 MBC를 말하는 거고. 네. 그걸 갖다가 오전에 YTN에 흘리고 오후에는 응징 발언을 한 거거든요. 네. 이걸 보십시오, 이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십시오. 지금 이종섭 장관 출국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커져가지고 MBC에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게 어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면은 보십시오. 이제 MBC와 JTBC가 그 뒤로 이종섭 장관의 외압설을 연이어 보도하는 그 각종 증거들을 단독 보도로 계속 뿌렸거든요. 출국 뒤에도 뿌렸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조직적으로 MBC에 대한 응징 발언을 언론 플레이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안보실장이 이제 SBS 나와서 한 얘기인데 만약에 범인 도피라면 16만의 교민이 있는 왜 호주로 보내냐? 차라리 서울에서 휴대폰 꺼놓고 있는 게 낫지. 그렇지. 휴대폰 꺼놓고 있어도 경찰이 다 찾아냅니다. 서울에 있으면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우리 경찰 실력 뛰어납니다. 맞아요. 예, 다 애워싸가지고 전부 다 찾아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도피는 도피인데 도피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려니까 호주 대사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호주 대사관 관저가 고립돼 있어요. 그래요? 거기 일반인들 함부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만찬도 해봤고, 내가 눈에 선한데, 근데 16만의 교민이 있든 말든 그 고립된 관저에 있으면은 대사가 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요? 알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우리 사법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서. 그렇지. 외교관은 치외법권 공간이에요. 사법적 보호를 받는데 자택에 있으면 그게 됩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 뻔한 얘기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피가 아니라고 해버리는데 참으로 가증스럽고 가소로운 논리다. 이게 이 작년 12월부터 아그레망을 줘서 했다 그러는데 나는 2월 달부터 이 대사직을 추진한 줄 알았더니 어제 그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12월부터였더라고. 그러면은 작년 12월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렇죠. 그때인데요. 예. 그러면은 일찍부터 이걸 계획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 그러면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작년 11월에 네. 그 이종섭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각종 통화 기록물이 최초 언론 보도됐을 때입니다. 그게 2023년 11월이에요. 네. 거기에 그 김기환 사령관의 어떤 통화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최초 언론 보도가 쏟아질 텐데 그러면 12월에 그 기사 보고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구만. 그러네. 에? 이제 불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호주 정부의 그 아그레망도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인 긴급성을 이유로 해서 독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말도 못 믿어요. 최근에 와서 해놓고 몰래 그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한 언론에 이게 꼬리가 밟힌 거거든요. 그래서 출국 금지 문제라든가 호주 대사 내정 사실은 전부 언론에 특종 보도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막아진다는 게 이게 숭숭 뚫린 거야. 이 정부가 지금. 네, 그러네. 내부에서 곳곳에 내부 고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심지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조차도 우리가 그 사건 안 받으려고 그랬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 편이 없어요.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대통령 편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맛이 간 사건. 어쨌든 안보실장은 수사 안 한 공수처가 잘못이지 우리 이쪽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왔는데. 일부는 맞지. 자, 우리 둘이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좀 그분 만나서 좀 모시고 올까요? 왜 그렇게 가셨냐? 좀 진실을 밝혀달라?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선대위원장만 안 맡으면 나 호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요. 네, 가서 그 대사관저 내가 가서 잘 아니까. 네. 내가 거기 방문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종섭 장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이렇게 진짜 원래는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종섭 잘 지켜야 된다. 이종섭 외국에 보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고 날 수도 있다. 우리가 조심히 지키자. 정말 좋아서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꼭 지켜야만 진실이 밝혀진다. 지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건을 총선 판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네. 지금까지 총선 관리를 나름대로 쫀득쫀득하게 해왔다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게 터지니까 대통령 성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최근 여야 모두 총선 후보들의 설화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도태우, 정봉주 후보 어제 갑자기 모두 공천이 취소가 됐네요. 도태우 씨는 그렇게 많은 이상한 말들을 한 거가 이제 확인이 됐고 정봉주 후보는 아마도 조금 본인의 성격상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공천이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도층과 수도권 선거를 고려한 그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도태우 후보는 대구 후보인데도 오히려 공천 취소하면 대구는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 그래요? 도태우가. 근데 왜 이런 선택하느냐? 역시 총선에서 중도층과 수도권에서 밀린다는 판단에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공명 효과로 정봉주 후보에게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장해찬 후보는 그냥 놔뒀습니다. 왜 그래요? 장혜찬은 그렇게 이상한 말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이 막말의 정도로 보면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요. 장해찬 후보가. 거기는 또 놔뒀어요. 그러니까 일단 꼬리 자르기 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와중에 어제 드디어 정우택 청주 상당 국민의힘 후보가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이 건도 원래는 공천을 계속해서 돈 받은 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밀어붙이던 판이었는데 객관적 증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역의 충북인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녹취록 83개를 까버렸어요. 83개나. 지금 그 회사 가면 메인 홈페이지가 전부 그 기사야. 아니 그러면 녹취록 1, 2, 3, 4, 5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뭘 주고받으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다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정정순 후보가 네, 정정순 후보 당선됐었잖아요. 1년 만에 의원직을 잃은 게 밑에 회계 책임자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다가 까버려서 날아간 거잖아요. 와, 무섭다. 이게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잖아. 연이어서.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다가 도태우, 정봉주, 이제 정우택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렇게 하루에 3명의 공천자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악재다. 우리 좀 절박한데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지금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석 건도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효과가 이제 여기서 거의 소멸돼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리스크가 다시 커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비상 응급 극약 처방이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국민의힘 공천 둘러싼 자금범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해서 하태경 의원을 꺾고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걸로는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이 끝까지 지금 추격해가지고 이거 나 인정 못한다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해운 의원실에서 전화 받고 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때 50대는 이미 다 찼대요. 그 당원에 이렇게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 정할 때 당신 목소리 자신 있으면 20대인 척 하고서 좀 해봐요. 뭐 이런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20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잘 됐던 이제는 20대 마감됐으니까 30대 40대라고 하면 아직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연령대를 초겨가지고 이미 다 투표를 한 사람들이 똑같이 또 막 10통씩 몇 통씩 막 또 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원래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터진 사건이에요. 민주당도 이랬어요? 예, 얼마 전에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상대 후보가 경선 중에 민주당 어떤 모 후보가 카톡방에 이렇게 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네. 어떤 이게 하태경 의원의 문제제 이해운 전 의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선거판 전반에 만연돼 어머나.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이제 선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걸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태경 의원 얘기에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더블 스코어 차이로.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이 20%대, 하태경 의원이 49%대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앞서간 게 어떻게 뒤집혔냐. 근데 그 떨어진 그 차관인가 그분의 표가 다 이해원 후보한테 와서 제3후보 표가 이해원 후보한테 왔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후보 간에 담합이 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무더기 표가 거의 이탈 없이 완벽하게 갔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전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리 통제를 해도 자유투표인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장난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일찌감치 부산에서 지역구 버리고 이제 대량 그 공천 학살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그냥 솔선수범해 왔는데 와보니 지 혼자 왔거든. 너무 빨리 움직였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아무래도 이 하태경 의원이 정권에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연령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만연돼 있었어서 세상에 너무 많은 지저분한데요? 상당수의 후보가 이렇게 하다가 막상 진 후보가 나중에 문제 삼는 이런 어떤 그 행태라면은 이거 선거 후유증이 우리 상상 이상이겠다.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해운이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이지만 그런 식의 행동들이 이 선거판에 비일비재하더라 이 얘기예요.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관련해서도 또 좀 시끄럽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천했던 전지의 정영희 후보가 스스로 자진 사퇴한 데에 이어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기피 사유로 이제 양시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준우 선임대표가 녹색정의당 선임대표가 그럴 거면 찢어져라 이렇게 얘기도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실제로 며칠 전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조차도 이 시민사회와의 공천이 어렵다라는 내부 여론이 있었고 여차하면 깨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임태훈 소장권이 가장 중요한데 네. 아까 그 용혜인 의원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 전에 용혜인 의원하고 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그 변희수 하사 그 재단 출범식이었어요. 네. 그 군인권센터에서 제시한. 그래서 제가 같이 참석해 앞자리에 앉아 있던 기억도 나는데 아니 지금 저기 저 최상병 사건을 누가 제일 앞서서 싸워왔습니까? 군인권센터 임태훈이. 네. 아마도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로 오는데 거의 공포에 절어 있는 게 국방부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폭로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도 거의 도맡아서 했고, 박정훈 대령 지금 변호도 군인권센터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김정민 변호사가. 네네. 아니 지금까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그 투쟁력과 검증된 인물은 누가 뭐래도 임태훈입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리고 원래 양심적 병역 거부도 아니에요. 본인은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군내 형벌 조항 때문에 결국은 저 감옥행을 선택한 거지. 언제 병역이 필요했습니까? 사실 관계도 안 맞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절차적으로 다 한 거. 이게 국민 참여 그 여론 심사인단에서는 1등 했거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심원단에서 뒤집혀 2등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참내원. 이게. 군 인권센터의 이사도 맡고 계시죠? 운영위원 맡고 운영위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무수히 많은 윤승주 사건 이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군인권센터와 현장에서 만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 신청을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만 여쭤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를 공개하면서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요즘 부쩍 자기가 힘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자체 해구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뭐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종합해서 해보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 너 좀 정신 차리고 조심해라 뭐 이런 뜻으로 좀 들리거든요. 맞나요? 제 해석이? 근데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뜻이고, 이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해라. 네. 그다음에 이 평가는 우리 정부 평가와도 일치해요. 단지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어떤 초강경 발언을 하는 지금이 핵무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러니까 맨날 북한 비핵화 얘기하면 할수록 핵 능력은 더 늘어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외교를 안 하면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강경 발언하는 게 제일 쉬운 정치다. 네. 그리고 결과는 제일 나쁘다. 네. 그게 지금이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기 자유북진 정책을 얘기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말이 선하고 과정이었더냐가 아니라 안보는 실패하면 너무나 그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보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푸틴이 얘기한 건 실제로 본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북한의 핵 능력 사실이다. 아이고, 이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데요. 네,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없네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북한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 좀 네. 지금 매우 위기 상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